우리나라만한 아파트 공화국이 없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유럽 쪽은 아파트보다 선호하는 게 단독주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파트 공화국의 시작은 뭐예요? 강남 개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었죠. 왜? 지금도 보면은 어디가 제일 비싸요? 부동산 가지고 사람 계급 따지는 쓰레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표 보면은 한남하고 강남이었죠. 원래는 여기가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유명한 부자 누구 있어요? 이건희 전 회장. 그런데 강남이 왜 떴냐?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비쌌어요. 근데 강남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죠. 경부 고속도로 뚫을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땅 장사한 것도 있고 김신존이 막 내려와가지고 위험하니까 중심부를 강남으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지하철이 1호선이 이쪽으로 도는데 2호선이 이렇게 돌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강남 개발할 때 뭐 했어요? 갑자기 해당 요쪽 지역에다가 많은 주택을 넣어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니 뭐를 많이 개발한 거예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만 개발해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파트. 공무원들부터 이주시켜 놓는다. 지금 세종 하듯이. 그러니까 세종이 실패한 게 이때 차익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저기다 밀어 넣으면은 저긴 백바 뜬다. 그런 마음으로 세종에 다투기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과천, 세종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었어요? 명문고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강남에다 밀어 넣었죠. 그래서 강남 8학군. 왜 8학군이에요? 행정구역을 나눠서 여기는 1학군, 뭐 여기는 2학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8번째 학군이라 8학군이죠. 그래서 강남 8학군이 유명해진 거다. 거기다가 자족시설 같은 것도 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계획적으로 띄우면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르는구나. 공화국이 된 거죠. 거기다가 아파트 공화국이 돼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으면은 배달하기 더럽게 힘들어요. 주소를 찾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설치 이런 거 힘들죠. 아파트 같으면 하나 선 따가지고 쫙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예요? IT 강국. 인터넷 엄청 빠릅니다. 옆 나라 일본만 가봐도 뭐야 인터넷 더럽게 느리네 소리 바로 나와요. 유럽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감탄한 게 뭐라 그래요? 인터넷 속도.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막 배틀넷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세계 1위 찍었죠. 왜 그래요? 이게 아파트 덕분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영향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물론 그 배달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왔을 때 배달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 왜? 음마 아파트 몇 동 몇 호요? 이러면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화국의 장점이 그런 데서 나온다. 문제는 이런 아파트 공화국만 형성되었으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집장난을 치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선분양 제도와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투기꾼들이 유입이 되기 좋았던 환경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전세 금지 하면은 내 집 마련하기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물론 전세 금지하면 집값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못 돌려줘서 경매 쫙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경제 진짜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당장 금지할 수 없죠. 선분양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후분양 받으려면 거의 집 사듯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무주택자는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폐해가 많이 나오는데 필요악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 투기꾼들 장난질 치다가 유동성 떨어지면 주기에 따라서 한 번씩 쭉쭉 떨어지고 요런 거면 괜찮은데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 아까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랬죠. 인터넷 강국의 위험 요소가 뭐예요? 헛소문도 빨리 퍼지고 장난질 치기도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번에 주식할 때도 뭐 주식 누가 관심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떴는데 그거 다 헛소문이었다. 이런 것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스템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어서 지수를 이용하든가 혹은 실거래가를 이용한 갖은 사기들이 만연을 했었죠. 아파트값 다 올려놓고 실거래가 신고 취소 19만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건수 더 늘어날 겁니다. 18만 9,397건. 거의 19만 건이죠. 전체 매매 거래의 5.7%. 자, 예를 들어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5, 6세대가 급매를 내놨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5, 6%만 호가가 나왔음에도. 그런데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5, 6% 가까이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거 중복신고 취소 같은 것들 이게 무슨 호가 조작이냐. 중복신고 취소도 어떻게 따지면 호가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니들이 하도 우리가 막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서 매물 유도해가지고 집 팔아먹는다고 저희 방송한 뒤로 매매 중개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그 난리 쳐서 중개사는 폐업했지만
그렇다는 것은 중개업종의 생태를 안다는 거죠. 중개업종의 생태를 아는데 실거래가 중복해서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 채 거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 채 거래를 띄웠을 가능성이 더욱 높지. 특히 어디에 많이 높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 1월에 막 신고가 취소 처음에 데이터 냈을 때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강남권에서. 강남권에 내놓으라는 부동산들 들어가 있는데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임대료가 비싸서. 내 재산 지키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머저리 같은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실거래가 중복신고나 하고 취소나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취소도 굉장히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 47,500건. 그래서 비정상 이상 거래는 22만 9,049건. 이 중에서 걸린 게 이만큼이죠. 그래서 보면은 미신고 지연신고가 제일 많다.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미신고 지연신고가 많은 이유 뭐예요? 저가 거래인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신고 지연신고로 최대한 미루는 거죠. 그래서 미신고는 보통 언제쯤 신고하느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거래 없는데 내가 7억에 했어요. 요거 신고하게 되면은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언제 하는 거예요? 얘가 막 10억짜리 거래가 한 3건 나왔어요. 그때 7억 하나 껴넣으면은 아 요건 특수거래겠구나, 요거 3건이 진짜 호가겠구나, 이럴 때 껴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신고는 이럴 때 껴넣다가 지연신고 된 거고, 미신고는 이 시기가 안 오니까 미신고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신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벌금 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가 양도 편법 증여도 있지만 핵심은 미신고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맨날 신고가 뜬다고 하는 거예요. 신고가는 엄청나게 뜨는데 왜 저가 하락거래 안 뜨냐? 하락거래 많이 떴어요. 엄청 많이 기사 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신고되고 있는 거고. 왜? 거래는 했는데 등기는 안 친 그런 거래들 다 조사하겠다 하니까 미뤄뒀던 신고들이 뜨면서 뚝뚝 떨어지는 것들 나오는 거죠. 물론 대출 중단으로 거래량 감소한 것도 아 이제 위험하구나 해서 하락 거래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리고 하락 거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답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조작하고 집값 떨어뜨리는 것들은 지연신고 미신고하고 그러면서 양도 편법 증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박살이 났다. 자, 거래량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어때요? 9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 수준이죠. 10월은 이제 보름 지났는데 아직 신고가 170건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월부터 거래 절벽 나오는 거죠. 핵심은 유동성 중단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집값 폭탄 터진다. 경제학자들 경고. 경제학자들은 경제 전반적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낮죠.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은 어때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죠. 지금도 부동산 유튜버 하는 사람들 봐봐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여러 채 샀어요. 그러니까 띄우는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 중요해요? 라이트하우스 유튜브 수익으로 뭐 올림픽 선수촌 산다. 네가 계산해봐라. 번 거 다 더해서 한 푼도 안 쓰고 하더라도 올림픽 선수촌 못 사요. 거품이 얼마나 많이 꼈는데. 근데 내가 한 30채 샀다고 칩시다.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할 필요 뭐 있어요? 유튜브 수익 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서 니들 말대로 무주택자들 빨아먹어가지고 유튜브 수익 해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그런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장해가지고 내가 한 30채 샀어요. 하나당 호가 1,000만원씩만 올려서 실거래가만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3억 버는 거예요. 3억 버는 게 더 낫지. 거기다가 유튜브 수익도 올리죠. 그 다음에 한 채 팔아먹으면은 수수료도 받죠. 돈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상담료 엄청나게 많이 받죠. 지금 회원들 듣고 계신데 회원가입 저희야 지금 싸게 나오는 거죠. 아파트 찍어드립니다 이런데 막 10만원 넘게 받는데도 엄청나게 많죠. 누가 빨아먹고 있어요? 니들이 신봉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라이트하우스는 2단이고 우리는 정통이다 하면서 그쪽에는 아무리 돈 많이 갖다 바쳐도 사기가 아니고 저쪽은 조금만 갖다 바쳐도 사기다. 이런 종교적 믿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불패교를 믿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은 다 오른다고 하죠. 맨날 공급 부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폭탄 터진다고. 그래서 집값 오른다는 유튜브들 가서 보세요. 경제 이야기 얼마나 하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하면은 뭐 달러 투자할 때입니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집값이 위험해집니다. 이야기해요? 원달러 환율이 왜 오르고 우리나라는 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런 이야기해요? 대출 규제합니다. 정부 죽어라.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지. 지식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리고 무조건 올려야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거래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신고가만 막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언론도 갈아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언론 계속 집값 오르길 바라는데 왜 저런 기사 띄워요? 떨어질 때까지 오르는 기사만 계속 내봐요.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언론에.
물론 리번트에도 똑같은 짓거리 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저 짓거리 했어요. 전문가들 싹 다 사라지고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건설사 완전히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또 한 명은 뭐예요?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뭐 그분의 스승격이라는데 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은행 전문가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오른다고 했죠. 자, 지금 오른다는 사람들 중에서 허접 찌끄레기들은 빼고 유명한 사람들 다 봤더니 없던가, 혹은 그때도 오른다고 했다가 틀렸던가, 이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다. 대부분 세대 교체되고 은행권은 평생 직장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한 2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 다 틀렸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똑같이 그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기사 냈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그 기사가 없다. 만국경제 이런 데 가가지고 매달 올렸더만요. 칼럼식으로 쭉쭉 올렸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져요. 왜? 답은 나왔죠. 틀렸으니까. 지금 와서 봤더니 쪽팔린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운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 뭐 영상 지웠어요? 5년 전에 했다느니 10년 전에 했다느니 일단 개소리나 올리고. 자, 또 한 가지 필요한 거, 거래 분석원 조속히 논의해야 된다. 왜? 아까 봤지만 실거래가 조작이 너무 많다. 일단은 취소도 많았고, 지연 미신고, 그 다음에 자전거래, 담합, 불법 전매, 편법 증여, 전세 스와핑 뭐 이런 것도 하죠. 전세가 올리고 집값 올리려고. 이거 전세가 올리는데 큰 영향 미쳤습니다. 아주 그냥 불법이 판을 친다. 그런데 빅브라더니 뭐니? 그럼 금융감독원도 없애라 그래요. 빅브라더라서 막 국민들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나라에서 다 간섭해서 망치려고 만든 게 금융감독원이에요? 근데 왜 부동산만은 그 짓거리 하냐? 부동산이야말로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산인데.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상한제 적용 추진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거품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요. 그러면은 1조짜리 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벌 수 있는 게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남겨 먹으면은 진짜로 돈 버는 사람들은 요게 5억 번 사람들이 아니라 요거에 들어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 50억씩 나눠주고 그러지. 그런데 만약에 상한이 한 20%로 막 됐다. 그렇다면은 여기 아무리 이렇게 올려도 여기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12억 올릴 때까지는 막 조장을 하더라도 13억, 14억, 15억 갈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언론이. 왜? 언론은 요거 5억 버는 이런 잔챙이들 편이 아니라 이런 편이니까. 그래서 공공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 요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토지 가격도 낮춰지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더 낮춰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책정된 토지 가격에다가 건축비에 가산비 더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깜깜이로 해가지고 얘네도 다 높게 책정하고 가산비 특히 높게 책정하는데 일단 토지비 자체가 까인다. 상한제 걸리니까.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서. 바로 결론으로 이야기해보면 계속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투명화되고 있다. 투명화되면은 사기를 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거기서 심리가 꺾이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거품으로 생긴 아파트 왕국 어떻게 될까요? 거품 꺼져서 실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거품 꺼지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